집 안은 고요합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뜨개질 삼매경이시네요. 며느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죠. 아휴, 오늘따라 몸도 마음도 유난히 무겁습니다. 어제부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아침부터 어머니까지 챙겨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뭘 먹을 힘도 없고 뭘 만들 기운도 없어요. 며느리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배달 앱을 엽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있는 날엔 배달 음식을 잘 안 시키려고 노력하죠. 솔직히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밥은 믿고 맛있게 드시지만 배달 음식에 대해선 늘 깐깐하시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인스턴트만 먹는다. 집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 하시면서요. 며느리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시켜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은 그냥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주문 버튼을 누르죠. 그런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알면 무슨 말을 하실까? 속상해 하실까? 아니면 잔소리를 하실까? 며느리는 잠깐 고민하다가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리게 앱 메모란에 적습니다.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조용히 놓고 가주세요. 그러고는 재빠르게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 앞에 앉아 태연한 척 TV를 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방송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배달이 오기 전까지 들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TV에 정막이 흐르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문을 엽니다. 점심 먹을 거 준비했니? 며느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얼른 대답하죠. 네. 조금 이따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흘끗 보며 말합니다. 요즘 딸아 좀 피곤해 보인다. 뭐 힘든 일 있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시어머니는 낯빛이 조금 걱정스러워지면서 말합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힘들면 쉬어야 한다. 밥은 내가 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더 미안해집니다. 지금 배달을 시켜놓고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불편하죠.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배달이 거의 다 왔다는 알림이네요. 며느리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죠. 며느리는 화장실에 들어간 척하면서 조심히 현관 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몇 분 뒤 조용히 문 앞에 비닐봉지를 두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는 몰래 문을 열고 재빠르게 음식을 안으로 들여오죠. 냄새가 셀까봐 비닐을 겹겹이 묶고 종이로 덮어두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맞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주 비상 상황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뭐하니?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순간적으로 숨기며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현관 정리 좀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가와 며느리를 쳐다보는데 묘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을 짓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한 척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냄새 아니에요.
아까 제가 창고 정리하다가 쌓인 먼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 같지는 않네요. 며느리는 음식을 숨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아, 숨이 턱까지 차오르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과 지금 당장은 그냥 한 입만 먹고 싶다는 갈망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그런데 방문 밖에서 다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약국 갈 일이 있어서. 며느리의 눈이 반짝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은 척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하고 대답합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재빨리 음식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칩니다. 아, 순간 음식 냄새가 퍼지고 며느리는 그 냄새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먹는다는 기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렇게 음식 한 젓가락을 막 드는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그대로 공중에서 멈춥니다. 그 초인종 소리는 방 전체를 울릴 만큼 크게 느껴지죠. 며느리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누구지? 설마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깜빡하고 다시 온 걸까? 며느리는 조심히 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우체국 직원이 서 있습니다. 택배입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네, 여기 주세요 하고 받아들죠. 그런데 문제는 택배를 받은 뒤였습니다. 바로 밑에서 음식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워지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엔 묘한 표정이 있네요. 어딘가 이상합니다. 며느리는 그 분위기가 불편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방에서 무슨 냄새 나는 것 같던데. 며느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조용히 대답하죠. 어머니, 냄새요? 뭐지? 아니에요. 그냥 향초 켜서 그럴 거예요. 시어머니는 방 쪽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앞을 막습니다. 어머니, 거긴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묻습니다. 왜 숨기니? 며느리는 더 말을 못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살짝 비켜보며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배달 음식을 보게 되죠. 며느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며느리는 이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작게 말하죠.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책상 위의 음식과 며느리의 표정, 복잡한 감정이 엉켜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니?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싫어하시니까요. 배달 음식. 제가 만들지 않고 이런 걸 먹으면 뭐라고 하실까 해서. 그래서 몰래 먹으려다 들킨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의 말이 나오죠. 너도 사람인데 배달 음식이 뭐 어때서? 나도 옛날에 애들 키울 때 힘들면 몰래 떡볶이나 만둣국 시켜 먹은 적 많아. 며느리는 그 말에 놀라고 동시에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다만 내가 나 눈치 보느라 몰래 먹어야 했다는 게 속상하다. 나 아니었다면 그냥 편하게 먹었을 거 아니니. 며느리는 그제야 마음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사실은요, 어머니 앞에서 배달 음식 시키는 게 괜히 게으른 며느리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제가 뭘 하면 어머니는 늘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담됐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담담히 말하죠. 내가 그런 느낌을 줬다면 미안하다. 나는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그냥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말한 건데. 며느리는 의외라는 듯 시어머니를 봅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겁낼 만큼 내가 무서웠니?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딱히 무섭다기보다 그냥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거죠. 며느리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무섭다기보다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더 눈치 보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다 웃습니다. 인정해줄게. 너 잘하고 있다. 밥 대충 먹는다고 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힘들 땐 배달도 시키고 쉬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매일 완벽할 수 있니?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가슴속 묵은 감정이 흘러나오는 느낌이죠.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 그냥 오늘따라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면 좋겠는데 저는 오히려 더 차려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 배달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천천히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날이 있는 거다. 오늘만 쉬면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몰래 먹지 말고 같이 시켜 먹자. 나도 요즘 소문난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며느리는 놀랍지만 동시에 웃음이 터집니다. 어머니 떡볶이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맵지 않으면 괜찮지. 둘이서 한번 먹자.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음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솔직한 시간이 만들어진 셈이죠. 며느리도 편하게 웃고 시어머니도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식사를 나누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뭘 숨기고 참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다. 너도 불편하면 말해라. 나는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그제야 진심으로 느낍니다. 시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자신처럼 고민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배달 음식이 땡기는 날도 있는 사람이란 걸.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도 떡볶이 좋아하시는 거 몰랐네. 그리고 내가 그런 고민을 했다니 미안하다.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자. 시어머니도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달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긴 이 해프닝이 결국 서로의 마음을 더 열어준 사건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